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대 초반, 저는 젊은 열정과 꿈을 품고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그의 이름은 서준호였고,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준호 씨는 밝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저에게 많은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우리의 사랑이 가정에 따스함을 불어넣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결혼 생활은 점차 힘들어졌어요. 먼저 3번의 유산을 경험하면서 저는 큰 충격과 실망을 겪었어요. 정밀 검사 결과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은 저를 깊은 슬픔으로 몰아넣었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남편의 외도는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그의 무심한 태도와 거짓말은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요. 더욱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었어요. 시어머니인 이명희 씨는 저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 출신과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끝없이 비난했으며 집안일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며 저를 압박했어요. 맞벌이를 하는 힘든 와중에도 저는 시간을 내어 집안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평소 제 옷차림과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했어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 아들이 불편해할 거야. 라며 저를 깎아내리는 말들이 이어졌어요. 또한 제가 청소를 하면 이리저리 점검하며 온갖 꼬투리를 잡았어요. 먼지가 한 톨이라도 나오면 저를 책망했어요. 제가 식사를 차려드리면 국이 짜네, 고기 반찬이 없다는 둥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으셨어요. 이런 끊임없는 시집살이는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결혼 생활은 갈수록 얽히고 설켜갔어요. 30대 초반,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어요. 이혼 후 저는 다시는 가정을 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살아가려 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저는 다니던 교회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마음의 치유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권사님은 저의 인내심과 따뜻한 성격을 잘 알고 계셔서 저에게 잘 맞는 분을 소개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박성민이었고, 그는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저에게 큰 안정을 주었어요. 교제 후 얼마가 지나서 성민 씨에게는 어린 딸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딸의 이름은 박수진이었으며 수진이는 당시 10살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수진의 경계심 어린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수진이는 저를 마치 낯선 침입자처럼 대했고, 저에게서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진이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결혼 후 저는 매일 아침 수진이가 좋아하는 도시락을 싸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가가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중학생이 된 어느 날, 딸 아이는 학교에서 불량한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불량 학생들은 딸의 옷차림과 말투를 비웃으며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가했어요. 매일 아침 등교길에서 받는 조롱과 놀림, 그리고 누구도 접근하려 하지 않는 외로운 학교 생활은 딸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어요.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딸의 자존감을 급격히 떨어뜨렸고, 수진이는 점점 더 내성적이고 우울해졌어요. 저는 딸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 낯설고 어색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상담을 받으라고 권했지만 딸은 더욱 고립되고 말았어요. 그러던 중 저는 교회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학교와의 협력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어요. 학교 상담사와의 면담, 불량 학생들의 지도 교사의 면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어요.
또한 딸에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했어요. 예를 들어 학교의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또한 저는 딸과의 대화를 통해 수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진이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딸의 이야기를 듣고 딸의 힘듦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딸은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결국 불량 학생들과의 갈등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딸은 학교 생활에서 다시 웃음을 찾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딸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딸은 저를 향해 울분을 터뜨리며 친엄마가 자신을 떠난 후 더 이상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수진이가 겪었을 고통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진이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로 말이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진이도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수진이가 저를 엄마, 라고 불렀을 때 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이 안정을 찾았을 때쯤 남편이 일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사고는 남편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야근을 하던 중 발생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일을 마치고 급하게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술 취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남편이 몰던 승용차로 돌진하였고 결국 남편은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남편이 평소 저에게 자주 하던 말은 우리 딸을 끝까지 지켜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저는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딸은 그 충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대학에 진학하고 자신만의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묵묵히 응원했어요. 딸의 졸업식 날 수진이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딸은 성인이 되어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수진이는 항상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그렇게 수진이는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해 갔어요. 그리고 그때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정민수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민수는 매우 잘생겼고 직장에서도 능력 있는 사원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민수는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좋은 동료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국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는 딸의 결혼 소식을 접했을 때 기쁘면서도 약간의 걱정이 있었어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항상 새로운 도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결혼 후 첫 딸은 상대적으로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역시나 딸도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딸의 시어머니는 항상 딸과 사위에게 의견을 강하게 내세웠고 작은 일에도 간섭을 일삼았어요. 딸은 처음에는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은 심화되었어요. 저는 제가 겪었던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이야기해주며 딸아이에게 그래도 잘 참고 견디라고 조언을 종종 해주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딸의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점점 도가 지나쳤고 딸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딸에게 그래도 참고 견디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딸이 저와 같은 이혼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어요. 결국 저도 못 참고 이혼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직장 동료인 은지를 통해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은지는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딸과는 입사동기였어요. 그래서 딸 아이도 은지와 매우 친하게 지내며 둘도 없는 회사의 친구 관계였어요.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은지는 사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두 사람은 회사 내에서 자주 만나며 업무 외의 시간도 함께 보내기 시작했어요. 매력적인 은지의 유혹하는 미소와 따뜻한 말투는 사위의 마음을 천천히 흔들어 놓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위와 은지의 관계는 깊어졌고 결국 그들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위는 은지와의 감정이 깊어지면서 점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를 눈치챈 은지는 사위에게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그들의 관계는 점차 물리적인 접촉으로 이어졌어요. 섹시한 은지의 부드러운 손길과 속삭임은 사위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왔고 그는 이를 참지 못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딸아이가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혼자 살던 은지는 이를 알고 사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어요. 유난히 섹시한 옷차림의 은지는 사위를 유혹하였고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도발적인 은지의 눈빛과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두 사람은 은밀한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었어요. 딸은 남편의 행동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탐정사무소를 통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탐정이 찍어온 사진은 딸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자신의 남편과 은지가 호텔 로비에서 또는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등은 딸의 심리적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딸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 저 역시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사위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고 딸 아이의 상처는 깊었고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딸은 남편의 배신에 대해 분노했고 사위는 끝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 했어요.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혼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저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이혼의 굴레가 나를 이어 내 딸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딸은 은지와의 직접적인 대립을 피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딸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은지가 머물던 카페로 찾아가 다툼을 벌였어요. 두 사람 간의 감정이 충돌하며 격한 감정의 대립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나와 제일 친하다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을 수 있어?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은지도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남편 관리를 잘했어야지. 그 사람이 내 매력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두 사람은 결국 언성과 몸짓으로 서로를 향해 싸우게 되었고 이에 따라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자리를 피하려던 중 딸과 은지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카페 사장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이 소란이 일단락되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더욱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딸이 사위와 이혼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이혼 후 딸은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딸은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을 시작했어요. 딸은 상담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자신이 받은 사랑과 지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상담을 통해 딸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딸의 노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이들이 딸의 조언과 위로를 통해 힘을 얻었어요. 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 기술을 연마하며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딸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이혼과 상처를 겪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지난 후 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가 꽃피는 순간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이 책은 이혼과 상처를 겪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어요. 딸은 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더욱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어요. 책 출간 후 딸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고 딸의 이야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어요. 딸은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또한 딸은 치유 공간을 만드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 공간은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치유할 수 있는 장소로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될 예정이었어요. 딸의 노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하며 치유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치유 공간은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딸은 그 중심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했어요. 딸의 노력과 성공은 딸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담과 책 출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스스로도 큰 성장을 이루었어요. 딸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딸은 자신의 치유 공간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정현민이었어요. 그는 딸아이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왔고 딸은 상처로 인해 처음에는 그와의 만남을 피했지만 결국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고 그를 만났어요.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과거에 딸이 실패한 결혼의 아픔을 그가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딸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며 더욱 단단한 관계를 형성했어요. 딸은 현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두 사람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딸은 다시 한번 신뢰와 사랑을 찾았고 딸의 삶은 온전히 채워졌어요. 이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가족이란 혈연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딸과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많은 시련과 갈등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어요. 저는 제 뱃속으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은 딸과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래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딸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딸은 치료자의 길을 걷는 동안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며 저 역시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제 자신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때때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그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기도 하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어요. 딸과 저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함께한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새로운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갈 거예요. 딸의 치유 공간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저 역시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인생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시련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더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함께한 시간과 공유한 사랑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며,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가능하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 성장하고 진정한 의미의 가족과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래요. 저와 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푸른나무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